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새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상쾌한데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 갤럽 조사가 나왔죠. 60%. 그리고 민주당은 43%. 이재명 이후에 이제 정치의 구조는 새로운 시대를 요청할 정도로 점점 변하는데, 이제 국민들은 정치인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고, 말로만 떠들고 이미지로만 정치를 하는 이런 새끼들을 걸러내는 그런 시대가 열려지고 있죠. 그죠? 특히 진보 진영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된 자본주의화된 상상계 정치, 이게 이미지 정치인 거야. 이 정치가 이제 이재명 이후에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평가할 때 실행 능력 없고 결과물 없고 이미지로만 국민을 속여서 정치를 하는 이런 놈들을 상징계에서 쫓아내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쪽에 극우가 된 보수 진영 쪽에, 그죠? 이 인물들 역시도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성찰한 적 없고, 오직 자본주의의 개가 돼서 문화유산조차도 자본주의 논리에 팔아쳐먹으려고 하는 오세훈 같은 놈도 있잖아, 그죠? 그 이전에 이명박이 또 보여줬는데, 이 집단은 회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일단은 공부가 안 돼 있고요. 시대 정신을 읽을 수 있는 눈도 없고, 그 쉬운 정치 용어들조차도 정리가 안 돼 있는 정말 무식하고 무능력한 집단인 거예요. 엘리트주의에 갇혀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법 철학 없이 법 공부만 하는 자들, 그죠? 법 기술만 공부한 새끼들이 제일 무식합니다. 상당히 보수적이고요. 기존 질서를 옹호하면서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자본주의의 개들이죠, 그죠? 이런 모습들이 언제부턴가 진보 진영에서도, 그죠? 자본주의화된 상상계 정치가 나타났는데, 여기에 가장 막강한 인물이 김어준인 거야. 김어준. 지금도 그 주변에 세력을 펼치면서 노무현 없는 노무현을 팔면서 장사질을 잘하고 있죠, 그죠? 15년, 20년. 이자가 진보 진영의 철학을 없애고 노무현까지 진행되었던 진보의 철학을 없애고 상상계의 정치로 만들어 자본주의로 장사를 하는 그런 더러운 정치로 전락시켰죠, 그죠? 상상계 정치, 이 예도의 용어인데 락강의 용어를 고쳤어요, 그죠? 정말 노무현이라고 하는 이 정치의 기호를 상상적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마르크스적으로 교환 가치로 만들어서 탁월하게 장사를 해서 기득권 세력이 돼 있잖아. 그런데 이 작업에는 유시민도 함께 참여했고, 지금은 박부용이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죠? 이 진보 진영의 이 종교 집단, 상상계의 정치, 이 자들을 정말 경계해야 되는데, 이미 계파 정치, 기득권 정치, 이런 걸로 시대 정신을 못 따라가고 있죠, 그죠? 수구 중에 수구가 된 거야. 진보는커녕 완전 수구 집단이 됐죠. 유시민, 박구영, 그리고 주진우,
응? 최강욱, 이제 조국까지, 그죠? 이 노무현의 정신을 잇는 문재인, 그리고 문재인의 정신을 잇는 조국인 거야. 여기에 이제 정청래가, 그죠? 이 종교의 장로로 등극해서 열심히 이데올로기 장사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 매 같은 눈에 의하여 지금 뭔가 잘 안 되고 있죠, 그죠? 딱 그런 상황인 거야. 김어준, 이 자들이 종교적인 집단인 이유는 자기들의 상상계에 갇혀 있고요, 상징계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들에게 정치는 검찰개혁입니다. 검찰에게 희생당한 노무현, 검찰에게 희생당한 조국. 정치의 주제는 검찰을 때려잡는 거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15년, 20년 동안 외치는 거예요. 실제로 검찰이 개혁되면 이 자들이 뭘 갖고 먹고 살지 상당히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상징계의 질서에는 아버지의 이름, 법,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과학, 의료 등등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작동하는 국민의 생활 세계가 상징계를 지탱하죠, 그죠? 근데 이 자들은 자기들의 상상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되어서 어린 아이의 유아틱한 자기 자신의 상을 보면서 그것이 실제라고 믿고 자기들의 상상계가 마치 공적 영역의 상징계의 질서의 전체인 것처럼 상상하는 자아 분열에 걸린 자들이죠, 그죠? 상징계의 특징이 뭐야, 여러분? 어린 아이가 자기 자신이 무와 이 나가 거울에 비친 그 상, 그 에고를 통하여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면서 오인하고, 그죠? 오해하면서 분열증에 걸려서 자기 자신의 거울에 비친 그 이미지의 세계가 전부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의 정치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술자 탁현민이 있죠, 그죠? 탁현민의 손에 들어가면 죽은 기호도 살아있는 기호로 만들어지거든. 실패한 기호, 무능력한 기호, 그리고 간접적으로 윤석열을 만들어내면서 이재명에 대하여 무시무시한 질투심을 갖고 있는 이자, 그죠? 이 죽은 기호를 지금도 뉴스공장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만들어서 기획하고, 그죠? 그리고 열심히 문재인을 선전하는 이 집단,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국민 전체는 이 종교에 빠져 있지 않은 국민 전체는 이미 이 문재인의 기호는 끝났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자기들은 모르는 거야. 왜? 자기들의 거울에 비친 상으로 볼 때 문재인은 노무현의 정신을 잇는 적통이거든. 그러니까 정신병 집단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정치를 종교화시킨 자들일 거야. 상상계에 빠져서. 그런데 자기들의 상상계에만 빠진 게 아니라 문제는 이 기호를 사용가치에서 교환가치로 만들어서 잘 팔아먹고, 그죠? 그리고 지금은 부유한 기득권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 봐봐. 이 집단 속에 있는 자들을 문재인, 탁현민, 최강욱,
그리고 유시민은 뒤에 물러나 있지만 이자 역시도 이쪽에 있죠, 그죠? 진보 진영의 상황이나 되는 것처럼 오만한 자세로 자기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그죠? 이재명을 한 번씩 돌려까기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 이재명을 깔 수 있죠. 이재명 대통령을 깔 수 있습니다. 비판할 수 있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문재인은 까지 못하거든. 이자의 어떤 이런 특징은, 그죠? 대부분의 국민들은 잘 모르는 특징인 거예요. 문재인은 비판 못해요. 이 실패한 기호 윤석열을 간접적으로 만들고 이재명에 대하여 열등감과 질투심을 갖고 있는, 인간성으로도, 그죠? 거의 뭐 나락 상태잖아. 이자가 유튜브에 나와서 이자는 기획되지 않고는 움직이지 못하는 좀비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집단의 특징을 보면은 교주가 만져주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인간들이 많아. 조국 여러분 봐봐. 지금 뭐 이데올로그인 박구용이가 열심히 띄우는데 여러분 생각해봐. 이재명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정치인들을 보는 눈이 이미지로만 갖고 안 되거든. 셀럽 갖고는 안 돼요. 어떤 특정 철학자나 정치 무당이 띄워서 그가 어떤 특정 정치계에서, 그죠?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뭔가 박구영이가 열심히 띄우는데 안 되거든. 온갖 양극화와 AI를 갖고 와서 치장해주고 하는데, 이자가 법철학을 했어. 인문학을 깊이 했어. 세계를 보는 눈이 있어. 김대중 대통령처럼 오직 자기가 공부한 법실중주의에 갇혀서 법률의 피해자인 것처럼, 그죠? 그게 자기 주체성이 없는 자예요. 역사를 보는 눈도 없고 기득권 놀이에 갇혀서 배부르게 살아온 자야. 국민 전체의 삶을 돌보기는커녕 역사의식 없고 시대정신 없는 자죠, 그죠? 이런 무능력한 이 자를 또 띄워보려고 뭔가 하는데 안 되는 거야. 박구영. 온갖 걸 팔아서.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법 공부하고 법 철학 안 한 자가, 그죠? 여러분 생각해봐. 마르크스를 알겠어, 알티세르를 알겠어, 지적을 알겠어, 하버마스를 알겠어, 마르쿠제를 알겠어, 아니면 비판 이론을 알겠어. 여러분, 사회 담론에서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조차도, 그죠? 오로지 법밖에 몰라요. 오로지. 법은 기존 질서를 지키는 힘이죠, 그죠? 그러나 국민의 시민권은 뭐야? 발리바르가 말하는 것처럼 국민의 시민권, 시빌리 때는 이 법 자체를 새로운 시대마다 바꾸어가는 정신이에요. 시대 정신을 못 읽는 거야. 대한민국의 전도된 교양 수준으로는 법 공부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한다라고 생각하잖아, 그죠? 코미디죠. 이런 자들이 포진을 해서 정치를 상상계로 바꾼 거예요. 이 자들의 특징은 노무현과 한 몸인 것처럼 어린아이가 거울 단계에서 상상계의 대타자인 어머니와, 그죠? 자기가 한 몸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이유를 아직 하지 못한 상태. 노무현과 한 몸이라고 주장하는데 자기들의 정치력은 무능력하고, 거울 단계의 이미지의 세계, 거울에 비친 그 상상적 세계에 갇혀서 자기들이 이 대한민국의 엘리트 집단이요, 그리고 자본주의의 개로서, 그죠?
기득권을 챙긴 집단. 그러나 국민들 앞에는 상당히 겸손하고 뭔가 건전한 교양을 쌓아서 상식을 가진 자들인 것처럼 위장하지만 여러분 조국을 한번 봐봐. 셀럽 놀이 탁월하죠. 연예인 놀이 정말 탁월하죠. 광대극은 잘할지 모르지만 스스로 창조하고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그 눈도 없습니다. 실행 능력, 아이고 코미디죠. 이런 자를 띄우려고 그죠? 박구영이가 온갖 노력을 하는데 안 띄워지는 거야. 그러나 이 자들의 특징은 뭐야? 자기들은 종교에 갇힌 자들이기 때문에 언젠가 될 거다. 이러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특히 진보 진영의 국민들은 그죠? 이 김어준의 움직임을 정말 주시해야 됩니다. 이 자는 정말 정청래가 지금 완전히 이 종교에 그죠? 가스라이팅 돼서 움직이고 뭐 당원 당규까지도 바꿔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은 지금 국민들이 매의 눈을 갖고 독수리의 눈을 갖고 감시하고 있잖아, 그죠? 진보 진영이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김어준은 참 요상한 인물이라서 진보 진영에 유익을 줄 때도 있었고, 뭐 나름대로 진보 진영을 지키는 데에는 역할은 했는데, 이자가 이제 지분을 내놓으라 그러고, 그리고 문재인의 지분이 있다. 이 자들의 사유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내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되어서도 자기들의 기득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발상들. 그죠? 그래서 뭔가 문재인과 더불어서 조국을 계속해서 띄워보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 왜? 이미지에 갇혀서 이미지만 있고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 갇혀있는 자들, 상징계의 질서에서 전혀 실행 능력을 보이지 않고 오로지 파는 주제는 검찰개혁밖에 없는, 여러분 생각해봐. 검찰개혁, 사법개혁 그죠?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은 특정 과제로서 정부가 바꾸어 나가야 될 과제예요.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뜯어 고쳐야 되는 거죠. 대치기를 당해서 윤석열을 만들고 특수부 검사를 키워줘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는데 이재명 시대가 되면서 그죠? 뭔가 자기가 지분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노무현을 너무나 잘 팔아서 교환 가치가 성공했잖아, 그죠? 그 다 부유한 자들이 된 거야. 그러나 국민 전체의 삶은 전혀 돌보지 않고 무관심하고, 그죠? 경제적 조건, 물질적 조건 이런 데 관심 없잖아, 이 자들이. 오로지 자기들의 상상계에 갇혀서 정치의 자본주의화를 만들어내고 종교화를 통하여 이 교환 가치만을 강조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기호가 됐다 이거야. 이제 시대에 뒤떨어집니다. 이런 정치. 어떤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팔고 노무현을 팔고 문재인은 이제 뭐 팔으면 오히려 그 파는 자가 정치적으로 무능력한 자로 찍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야. 그죠? 이 새로운 시대에 존재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거야. 이제 정치인은 무능력하고 그리고 결과물 없고
이름만 팔고 이미지로만 정치하려고 하는 이런 새끼들은 밥을 못 처먹고 사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야. 물론 그런 시대가 되면 이 무당이 할 일이 없어지잖아. 어느 정도는 지속되겠죠. 여러분, 어느 정도는. 그래서 여기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종교의 정치인들을 보면 그냥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거리두기를 못하고 어린아이가 어머니와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노무현 없는 노무현과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데 실제로는 무능력하고 오로지 이미지로만 국민을 속이는 이런 더러운 정치를 해왔다 이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이쪽에 있었어 봐,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진짜. 정말. 그러니까 노무현 이후로 대한민국에는 정치가 없는 부재 상태였어요. 그 이후로 민주 진보 진영은 뭐야? 이런 유시민과 이 정치 무당 김어준과 같은 자들의 교환 가치에 의하여 원죄 의식을 갖고 노무현의 원수를 갚아야 된다. 그러면서 오로지 정치의 과제는 검찰 개혁인 것처럼 가스라이팅 했잖아. 그래서 무능력한 자들이에요. 국가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때 의원들의 의석도 많았고, 그리고 문재인이가 대통령이었을 때 왜 개혁을 못했느냐는 거지. 그죠? 지금은 큰 그림은 개혁이 돼서 있잖아. 그리고 사법부의 어떤 개혁까지도 말하는데 이건 뭐 판사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정신구조를 다 바꿀 수도 없는 것이요. 그죠? 그러니까 목소리만을 외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장기적 과제인 거야. 철학자로서 볼 때 법안으로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법부 개혁은 시민들에게 그 재판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법을 바꿀 수 있겠고, 그리고 국민의 교육 자체가 의식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이건 쉬운 과제가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국민의 의식이 바뀌면 언론개혁, 사법개혁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그 지반이 다져지기 때문에 되지만은 뭐 의식을 들어가서 다 뜯어 고칠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오직 정치가 이런 거에만 몰입해서 국민의 삶의 조건, 경제의 불평등의 문제 이런 거에는 뭐 신경 쓰지 뭐 않는 이런 정치, 이런 게 다 이제 시대 착오적인 상상계 정치인데, 이 정치로부터 점점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이제 실행 능력이 있고 결과물을 만들어낸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진정한 일을 할 수 있는 AI 시대, 새로운 시대에 자기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런 정치가 이제 국민의 인정을 받겠죠. 그죠? 김어준이가 딱 정하면 정청래 꼬봉이 움직이고, 그리고 이미 죽은 문재인, 여러분 문재인 한번 생각해봐. 대통령까지 한 자가 당적을 유지하고, 그리고 유튜브에 나와서 책을 소개하는데 움직임 자체는 뭐야? 이 자는 좀비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야. 주변 기획자들이 기획할 때 움직인다니까. 그래서 철학적으로 볼 때는 정말 무능한 무산자와 같은 자예요. 이런 자가 대통령을 했고, 이 죽은 기호를 또 김어준이가
뉴스공장의 이름으로 협찬하고 후원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주잖아. 그리고 조국 참 이자들의 어떤 이 종교의 돈벌이는 정말 무시무시하죠. 그죠? 국민 전체를 위한 어떤 생각은 아무것도 없고 이 집단 아이고 소새끼가 웃을 일인 거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머니와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아직 이유도 하지 못한 유아틱한 정치를 만든 그런 집단인 거예요. 정치의 자본주의화를 통하여 자기들은 기득권이 됐고, 그죠? 국민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래서 국민에게 원한 감정을 심어서 그것으로 장사질을 하는 이런 새끼들. 이런 자본주의화된 상상계의 정치. 대한민국에서 이제 싹 쓸어버려야 됩니다. 이런 정치. 정말 철학이 없는 것, 비판이 없는 것, 그죠? 그리고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특정 정치의 다수의 주제들을 하나의 주제로 만들어서 종교화시키는 정말 저 국힘의 어떤 자본주의의 개들 못지않게 그죠? 이 집단 역시도 정말 해악한 집단인 거야. 이 상상계에 빠져 있는 이자들의 특징은 결코 상징계의 다양한 주제들을 볼 수 없는 비현실에 갇힌 이데올로기 집단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제 이재명의 시대가 점점 열려지면서 국민들은 정치는 국민들의 삶을 돌보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국민들의 생활 세계를 풍요롭게 하고 문화를 질적으로 높이고 그죠? 그리고 정치는 국민과 함께 가는 거고 그리고 시민성이 정치를 이끌어가는 거다. 이런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시대 정신의 과제 이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본주의화된 상상계의 정치, 죽은 기호를 팔아서 장사하고 그리고 그 정치는 이미지화돼서 현실에는 무능력한 이런 더러운 정치는 국민들이 이제 걸러낼 거다 이거야.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